단 15분. 그 짧은 시간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됐죠. 주인공은 바로 진돗개 보미. 프랑스 아이를 연쇄 납치범의 손에서 구해낸 용기로 파리시에서 시민 영웅 메달까지 받게 되는데요. 도대체 그날 생강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이 됩니다. 소피아, 너무 멀리 가지 마. 미슐랭 2스타 셰프 피에르는 5살 딸을 부르며 생강변을 걸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아내, 마리를 잃고 6개월. 요리에만 매달리느라 소피와 보낸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아빠, 저 강아지 신기해. 소피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새하얀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삼각형 귀를 바짝 세우고 생강 너머를 응시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개들과는 달랐어요. 고귀하면서도 경계심이 느껴졌죠. 봄아, 여기 있었구나. 동양인으로 보이는 60 중반쯤의 단정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정호라고 소개하며 목줄이 채워진 보미의 리드줄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진돗개인가요?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한국 전쟁 때 프랑스군과 함께 싸웠는데 그 인연으로 50년 전에 이곳에 정착했어요. 보미는 제 마지막 가족입니다. 김할아버지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보미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더니 저 멀리 무언가를 응시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요. 보미가 저런 모습은 처음 봐요. 김할아버지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미는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언가 위험을 감지한 듯 했죠. 생강변의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소피야, 이리 와. 피에르가 직감적으로 소피를 불렀습니다. 보미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하지만 소피는 저 멀리 생강가에서 오리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소피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후드를 깊숙이 눌러쓴 채 손에는 작은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미의 으르렁거림이 더욱 격해졌어요. 안녕, 예쁜 공주야. 남자가 소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가 더 예쁜 백조 있는 곳을 알고 있는데 같이 갈래? 순진한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 순간 보미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남자와 소피 사이로 뛰어들어 소피를 뒤로 밀어내고 남자를 향해 사나운 소리로 짖었어요. 이게가 뭐야? 꺼져. 남자가 짜증스럽게 보미를 발로 차려 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가방이 열리며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로프, 테이프, 그리고 수면제. 피에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피야. 피에르가 달려갔지만 남자가 갑자기 칼을 꺼내 들었어요. 누구든 방해하면 죽여버린다. 칼끝이 햇빛에 번쩍 반짝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소피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사람들의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칼을 들고 소피에게 달려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보미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남자의 칼을 든 팔을 물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아! 이 똥개 새끼가! 남자가 보미를 발로 차며 다시 소피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보미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끝까지 물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물어 남자를 완전히 넘어뜨렸습니다. 그제야 경찰이 도착했어요. 체포.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보미는 남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소피가 완전히 안전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열었어요. 소피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지만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소피의 작은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어요. 보미는 바로 소피에게 달려가 혹시 다친 곳이 없는지 냄새를 맡으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피 옆에 앉아 주변을 경계하며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보미의 삼각귀가 햇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보미야, 고마워. 소피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미를 꼭 안았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지난 6개월간 파리 일대에서 5명의 아이들을 납치한 연쇄범입니다. 프랑스 경찰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미 아동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피에르는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사건이 미해결 상태였는데 드디어 현행범으로 잡았습니다. 만약 그 개가 없었다면.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집에 돌아온 후 피에르는 김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보미는 어떻게 그 남자의 아기를 알았을까요? 진돗개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죠. 김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백 년간 진돗개들이 마을 아이들을 지켜왔어요. 임진왜란 때도 6.25 때도 주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와요. 그 DNA가 보미에게도 흘러요. 피에르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개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미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었어요. 한국의 영웅견, 연쇄 납치범 현행범 체포 결정적 역할. 진돗개의 기적, 5건의 미해결 아동 실종 사건 해결.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작은 아파트 앞에는 취재진들이 줄을 이었어요. 보미는 갑작스러운 관심에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만 소피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어요. 진돗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기자의 질문에 김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53호입니다.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 담긴 존재예요. 충성심, 용기, 그리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마음이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거죠. 피에르도 인터뷰에 응했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미는 먼저 경고하듯 짖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칼을 들고 제 딸을 위협하자 본능적으로 소피 앞에 뛰어들었어요. 저는 미슐랭 셰프로서 후각이 예민한 동물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냄새만으로 사람의 아기까지 구분해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보미의 이야기가 메인으로 보도되었어요. 소르본 대학 동물행동학과에서도 보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의 위험 감지 능력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교수의 말에 피에르는 자신이 소르본에서 동물행동학을 부전공했다고 밝혔어요. 저도 며칠간 보미를 관찰했는데 정말 놀라운 예측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는 보미의 행동 패턴을 기록한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소피의 기분 변화를 5분 전에 예측하고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유전적 본능입니다. 보미에 대한 관심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독일과 영국의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모든 인터뷰에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진돗개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가족이자 동반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백 년간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보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취재진들이 올 때마다 소피 앞을 지키려는 듯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마치 또 다른 위험이 올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파리시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파리 시장이 직접 보미에게 시민 영웅 메달을 수여하기로 한 것이에요. 프랑스에서 동물에게 이런 최고 등급의 공식 표창을 주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시청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보미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은 모든 파리 시민의 자랑입니다. 시청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한국 대사관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진돗개는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보미가 프랑스에서 보여준 용기는 한국인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상식 날 파리 시청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보미는 조용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파리 시장이 직접 보미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보미,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훌륭한 개를 키워낸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할아버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보미는 메달을 받고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만 소피가 박수를 치자 살짝 꼬리를 흔들어 보였어요. 시상식 이후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한국 대사관에는 진돗개 입양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모든 인터뷰에서 신중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진돗개는 예쁘다고 키우는 개가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할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분들만 키우셔야 해요. 보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와 소피도 김할아버지로부터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소피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김할아버지는 무척 기뻐했어요. 우리 소피가 한국어를 정말 잘하네요. 보미 때문에 한국이 좋아졌어요. 소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때 소르본 대학에서 정식 연구 제안이 들어왔어요. 진돗개의 위험 감지 능력에 대한 학술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동물행동학과 교수가 피에르에게 연락했어요. 피에르는 자신이 기록한 보미의 관찰 일지를 대학에 제출했습니다. 3주간의 세밀한 기록이었어요. 보미는 소피가 배가 고프기 30분 전에 먼저 부엌 쪽으로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소피가 졸리기 시작하면 보미가 소피 방 쪽으로 먼저 이동했어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교수들은 놀라워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습된 행동이 아닙니다. 유전적 본능이에요. 연구팀은 보미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보미는 사람의 감정 변화를 2분 전에 감지했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변화도 냄새로 구별해냈습니다. 진돗개의 후각 능력은 일반 개보다 3배 이상 뛰어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을 읽는 능력이에요.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유럽 전역의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김할아버지는 모든 연구 과정을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넘게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쌓인 유대감이 과학으로 증명되는 거네요. 보미는 연구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소피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실험실에서도 소피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보미의 모습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했어요. 진돗개는 주인과의 유대감이 생존 본능보다도 강합니다. 이것이 다른 견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6개월 후 피에르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도움과 프랑스 한인회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미슐랭 레스토랑을 보미 하우스로 개명하고 한마이너스프 퓨전 요리 전문점으로 바꾼 것이에요. 왜 이런 결정을 하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보미가 제게 준 것은 딸의 생명만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줬어요. 김할아버지를 통해 한국의 깊은 문화를 배웠고 이제 저는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생각합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가 만들어졌어요. 진돗개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벽에는 보미가 시상을 받는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수익의 일부는 한국의 진돗개 보호소에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피에르를 친아들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한국 전쟁으로 가족을 모두 잃은 그에게 피에르와 소피는 진짜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카페는 큰 인기를 끌었어요. 많은 프랑스인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러 왔습니다. 김할아버지도 자주 와서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소피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김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소피 정말 잘했어. 보미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레스토랑에 오는 아이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아이들이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라는 듯이요. 현재 보미 하우스는 파리 최고의 한마이너스프 퓨전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슐랭 3성급을 받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소피가 보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보마, 너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 김할아버지도 아빠도 나도 모두 하나가 됐어. 보미는 조용히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였어요. 피에르는 매년 한국을 방문해 진돗개 보호소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피는 현재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장래희망이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외교관이라고 말합니다. 보미는 현재 7살로 여전히 활발하게 지내며 레스토랑을 찾는 모든 아이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어요. 생강이 붉은 석양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또 다른 평화로운 저녁이에요. 지금도 보미는 매일 저녁 생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날 단 15분간의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연쇄 납치범은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경찰 조사 결과 5명의 실종 아동들은 모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며 소피를 친손녀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피에르의 레스토랑 보미 하우스는 이제 파리를 대표하는 한국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프랑스인들이 이곳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어요. 소르본 대학의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어 전 세계 동물행동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보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피가 잠들기 전에 보미에게 말했어요. 보마,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어. 보미는 소피의 손을 살짝 핥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강변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1000년 넘게 한국인과 함께 해온 진돗개의 DNA에 새겨진 사랑과 희생 정신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이름은 보미였어요. 김할아버지는 종종 말합니다. 보미는 제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조국 한국을 이곳 프랑스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미는 레스토랑 한켠에서 조용히 앉아 모든 손님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요. 파리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